역시 일자리입니다. 이 일자리를 어떻게 늘려드릴 수 있을 것인가? 일자리를 어떻게 찾게 해드릴 수 있을까? 일자리를 어떻게 좋은 일자리로 제공할 수 있을까? 이런 관점에서 오늘 여러분들께 일자리 정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부산의 일자리 문제의 현실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부산의 일자리와 관련해서 10만여 명이 지금 구직을 단념한 비경제활동 청년입니다. 이 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이분들이 경제활동에 나서야 되는데 경제활동에서 아예 포기를 하고 뒤로 물러나 있는 이분들을 다시 경제활동 인구로 일정한 부분을 바꾸고 그들에게 새로운 기회를 주고 그들이 이 부산의 경제적 부가가치를 높이도록 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 될 것입니다. 지금 창업희망자는 1만여 명이고요. 실업자는 한 3만여 명 됩니다. 매년 부산을 떠나는 청년이 12,000명 정도 됩니다. 특히 이 부산을 떠나는 청년들 가운데에서는 부산의 24개 대학에서 나름대로 좋은 성적을 거둔 인재들이 많이 떠나고 있습니다. 좋은 일자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9만여 명의 경력 단절 여성이 현재 있습니다. 일을 하다가 육아나 다른 이유 때문에 경력이 단절돼서 다시 돌아오지 못하는 이분들에게 다시 기회를 주는 것도 부산의 경제 활력을 살리는데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리고 70% 청년들이 도심에서 첨단 서비스와 관련된 일자리를 원하고 있습니다. 부산이 갖는 일자리 문제의 또 하나의 구조적인 문제점은 미스매칭입니다. 원하는 일자리와 주어지는 일자리 사이에 이 간극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여기에 따른 일자리가 서로 원활하게 교류되지 못하는 이 일자리 미스매칭 현상이 대단히 심각합니다. 결국 제가 지금 말씀드린 대로 양질의 일자리가 절대 부족하고 그것은 지금 모든 시대가 디지털 기반 시대로 바뀌고 있는데 특히 이 디지털 기반의 도시명 서비스 일자리가 대단히 부족하다. 그러니까 청년들이 대학을 나와서 좋은 성적을 거두더라도 여기에서 일자리 찾기가 힘들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일자리의 미스매칭도 심각합니다. 서로 원하는 일자리와 주어지는 일자리 차이가 너무 큽니다. 그 이유는 보상, 숙련, 정보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기업은 청년 인재가 부족하다고 생각하고 또 청년들의 입장에서는 자기 입맛에 맞는 또 자기가 원하는 직장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사실은 미스매칭을 해소해주고 좋은 일자리를 창출해주는 역할을 해야 될 산학협력 체계가 대단히 미흡합니다. 교육부 주관의 많은 산학협력 프로그램이 있지만 대부분 대학 관계자들을 만나보고 또 학생들을 만나보고 기업 담당자들을 만나보면 이분들이 공통으로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산학협력이 찔끔찔끔되고 있다. 그리고 그 산학협력이 학생들에게 실질적인 직업훈련으로서의 의미 또 미래 직업을 준비하는 그 기간으로서의 의미를 충분히 담지 못하고 있다. 기업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부담이 되는 측면이 있다. 이런 걸 해소하지 않으면 산학협력이 제대로 안 될 것이다 하는 지적들을 공통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안 되면 제가 누누이 강조하는 민간의 혁신 역량, 부산 발전의 토대가 될 민간의 혁신 역량이 창출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부산의 일자리 비전과 5대 전략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당연히 우리는 내가 원하는 일자리를 좀 더 많이 찾을 수 있고 또 그 일자리가 가능하면 좋은 일자리가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꿈을 갖고 있고 많은 청년들이 사실 이것을 지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청년들의 요구와 열망에 부응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우선은 도시명 청년 일자리를 확대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는 스마트형 4차 산업 일자리를 확충해야 되고, 세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를 창출해야 되고요. 부산 특화 산업 일자리를 조성해야 되고, 그리고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지원을 해야 됩니다. 이 전략을 하나씩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전략으로 도시명 청년 일자리, 결국 일자리는 청년 일자리, 중년 일자리, 고령층 일자리, 노인 일자리 이렇게 그 세대별로는 세 유형이 있는데, 중점을 둬야 되는 것은 역시 청년들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대로 제공을 해주는 겁니다. 청년들에게 일자리 제공해 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첫째로 돈이 있어야 됩니다. 청년들이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돈, 청년들이 원하는 창업과 취업을 할 수 있는 새로운 기업들이 나오고 또 창업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주는 게 첫 번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특별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 것은 세계적인 벤처 캐피탈 펀드인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만은 이스라엘의 요즈마그룹 한 4조 정도의 창업 펀드를 벤처 캐피탈 펀드를 운영을 하고 있는 요즈마그룹과 저희 캠프의 디지털 데우스밸리 기획단에서 MOU를 맺었습니다. 향후 3년간 2천억 정도의 창업 펀드를 조성하고 그걸 기반으로 해서 5년간 1조 2천억 대의 창업 펀드를 조성을 해서 글로벌 수준의 창업 플랫폼을 부산에서 구축하겠다라고 하는 MOU를 맺었습니다.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이대로 실현이 된다면 제가 출마 선언문에서도 얘기했듯이 스타트업 플랫폼들을 부산에서 여러 분야에 걸쳐서 창출할 수 있는 재원이 될 것이고, 또 그것을 통해서 부산에서도 이제 스타트업이 제대로 되는구나 하는 기대를 갖게 할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뿐만이 아니라 다른 데서 더 이 부산으로 몰려 들어올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조성할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누차 얘기했듯이 기업 현장 연수 기반 산학협력 체계를 일반 대학 및 전문대학 특성에 맞는 산학협력으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제가 요즈마그룹과의 MOU도 그렇고 이 산학협력도 그렇습니다만은 선거운동 하는 기간에도 일을 하겠습니다. 이번 시장은 4월 7일 선거 끝나자마자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작하면 오히려 늦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연결이 되도록 하고, 지금 여러 대학들을 제가 만나고 있습니다. 만나면서 그동안의 산학협력이 무엇이 문제이고, 산학협력을 하기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산학협력 체계화를 하기 위해서는 특히 워털루형 캐나다 워털루 대학의 프로그램처럼 소위 기업이 대학 속에 들어가고 대학이 기업 속에 들어가는 모델, 그리고 학생들이 일정한 취업지향적 산학 프로그램을 이수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일, 그리고 그 프로그램을 제공해 주는 일, 그 프로그램을 운영할 매니저들을 만드는 일, 이런 것들이 다 이 산학협력 프로그램인데 지금 논의를 해 들어가고 있습니다. 많은 대학들이 호응을 해주고 있고, 지난번 산학협력 백인 교수들이 지지선언을 했습니다마는 대학과 이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기업들이 협력을 해서 공간을 창출하고 그 안에 프로그램을 넣고 그 매칭을 해주고, 그 매칭을 해주는 전문가들을 같이 운영을 하고 그 센터를 만들고, 이런 작업들을 해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상당한 기회를 창출할 수 있다고 보고요. 그리고 그 연장선상에서 도심 내에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창업과 주거 복합타운을 곳곳에 그 특성에 맞게 확충하는 일을 해 나갈 것입니다. 그리고 아시다시피 부산에도 기회가 오고 있습니다. 부산이 블록체인 도시입니다. 그리고 인공지능이나 빅데이터 관련해서 많은 기업들이 이 블록체인과 연계돼서 또 저희가 새로운 기업들을 창업하거나 유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반드시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약 20개 정도의 그 블록체인 관련 전문 기업들이 지금
하고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과정 속에서 부산이 상당히 매력적인 그 투자 가능성이 있는 곳이다. 또 오겠다 하는 약속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제가 한번 모아서 발표를 할 텐데 하여튼 500개 기업의 창업과 유치를 해내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북항이나 제2센텀지구 에코델타시티에 이 신산업과 관련된 대기업을 반드시 유치를 해야 됩니다. 앞으로 그걸 통합 개발을 하는 과정에서 그 대기업이 참여하는 컨소시엄 또는 대기업이 투자를 할 수 있는 그 방법으로 그 땅을 이용을 해서 반드시 대기업 그 관련 기업들을 그곳에 유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금 공공기관들이 금융기관을 비롯해서 내려와 있습니다만은 그 공공기관의 2차 공공기관들도 이전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그 공공 부분에서의 좋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전략으로는 세대 맞춤형 특화 일자리 창출입니다. 이 일자리 창출은 일자리를 직접 기업을 통해서 창출하는 것도 필요하지만 직업 훈련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나 경력을 가진 인력들을 재활용하는 또 그분들이 새로운 창의적인 일 또는 새로운 이 숙련을 가지고 그 노동시장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기 때문에 특히 경력단절 여성 재취업을 위한 일자리 사관학교를 만들어서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 50살이 넘은 신중년에게 일정의 그들이 취업할 수 있는 캠퍼스 비즈니스 타운을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5060을 위한 특화교육, 직업훈련이죠. 그 다음에 재취업 지원, 그리고 여기는 안 썼습니다만은 그 일을 매칭해주는 그 취업 구직 센터들을 함께 운영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현재 노인 일자리 관련해서 부산에 저희가 찾아보니까 한 100여 개 기관들이 관여를 하고 있습니다. 뭐 복지관을 비롯해서 여러 노인 일자리 취업을 위한 또 이런 기능을 하는 한 곳이 100군데 정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조금 모아주고 통합하고 역할 분담을 해주고 또 연결을 해주는 그런 일을 하는 중간 지원기관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저희가 이제 사회적 서비스원으로 얘기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부산의 앞으로 특화산업, 그래서 일자리를 늘리도록 하거나 좋은 일자리를 만들도록 해야 됩니다. 역시 해양신산업이라고 할 수 있는 해양금융, 해양바이오, 스마트 물류 등을 지원해서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산업이 앞으로는 부산에서 굉장히 중요한 산업 영역입니다. 부산이 잘할 수 있는 특히 수산 가공과 스마트 양식의 고부 가치를 위한 지금 수산 클러스터도 조성이 될 예정입니다만은 그것을 통한 일자리 확대를 하고 여기에서 좋은 일자리들이 또는 많은 일자리들이 창출되도록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자동차 부품이나 조선기자 등은 부산 특화 전통 제조업들이 있습니다. 이것도 역시 이 전통 제조업들이 더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또 그들이 필요로 하는 인재들을 쓸 수 있도록 산학협력에도 연계되지만 도시명 거점 오피스를 이 전통 제조업들이 갖는다면 그것을 지원하는 일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고용 취약계층의 고용 안정과 지원입니다. 제일 중요한 부분인데 이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우리 고용 취약계층의 복지와도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코로나 시대에 간호조무사나 보육종사자 등 고용 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예를 들어서 비정규직인데 필수 노동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분들은 가급적 정규직화를 도모하고 또 처우 개선하지 않기 이런과 기금 조성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청년 구직 단념층을 위한 특별 직업훈련 프로그램을 제공해서 직업훈련 참여할 때 구직 촉진 수당을 지급해서 가능하면 구직 단념자들이 노동시장으로 다시 인입될 수 있도록 그것을 지원해주는 그런 기능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택배 노동 등 플랫폼 노동자 권익 보호를 위해서 시가 더 특별히 신경을 써서 노동 안전 및 환경 개선을 지원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결론적으로 말씀드려서 그 24개 대학이 참여하는 산학협력을 반드시 부산에는 14개의 4년제 대학과 10개의 2년제 대학이 있습니다. 2년제 대학에서 매년 10,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나오고 그리고 이 14개 대학에서 15,000명 정도의 졸업생이 나옵니다만은 전문대학은 2년마다 졸업생들이 나오기 때문에 사실은 전문대학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이 24개 대학을 그 특성에 맞게끔 산학협력을 만들어서 반드시 그것을 통해서 부산에서 대학을 다니면 취업 지향적으로 또 취업과 연계된 학업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여건을 반드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명 일자리 5만 개를 아까 말씀드린 스타트업 펀드를 비롯해서 창업 플랫폼 등을 통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청년 고용률을 60% 이상 높이겠습니다. 경력단절 여성, 중장년의 창업 재취업을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비경제활동층을 그래서 10만 명에서 구직단념층 포함해서 7만 명으로 줄이도록 하겠습니다. 디지털 기반 경제체질 전환으로 첨단 서비스 일자리를 늘려가도록 하겠습니다. 일자리 관련 예산이 현재 한 포괄적으로 잡으면 7천억, 좀 좁게 잡으면 5천억인데 그것을 1조 원대로 늘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일자리에 힘이 되는 시장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후보님의 정책 발표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문이 계신 분은 손 들어주시면 후보님께서 직접 지목해서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 있으신 분? 안 계신가요? 그렇잖아요, 고용기자. 예. 부산이 지금 국민 총생산 GDP가 우리 전국 치면 3만 1,000불인데 부산은 2만 4천불밖에 안 돼요. 그러고 노래가 가장 빠르고 부산이 굉장히 고등학교 우수학생 성적 80%가 서울로 올라가고 부산이 전체 산업 분야가 60%가 서비스업이고 대접이 40%도 안 되는 그런 시장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열악한 부분입니다. 지금 도시 전문가학회 후보님이 상당히 디테일하게 행을 보는 그게 전체적인 이 부분을 일자리라든지 전체적인 그림을 나중내면 어떻게 진행되시면 좀 더 이게 좀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재원이라든지 어떤 계획이라든지 그런 것들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저는 시장이 되면 1년 3개월까지의 첫 번째 임기와 그 다음 4년의 두 번째 임기를 다 상정을 해서 지금 정책을 발표를 하고 있고 1년 3개월 첫 단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유치입니다. 유치. 대기업, 관련 기업을 유치하고 그 다음에 이런 오늘 요즘학으로 펀드하고 한 것처럼 새로운 펀드를 그 투자를 유치하고 그것을 통해서 부산의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는 산학협력 체계를 딱 정비를 하고 그 계획을 실질적으로 확립을 해서 실행을 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드린 여러 가지 지금 정책들, 제안들을 그 하나하나씩 그 주춧돌을 놓으면서 그 지원을 해나가겠습니다. 예. 네. 네, 에너지 되십니다. 강세민 기자. 그 주로 후보님이 강조하시는 건 산학과 젊은이들을 부산에 스테이 머물게 하는 시간이 조금 오래 걸릴 만한 그런 일들이고 지금 현재 시민들이 바라는 거는 앞서도 그 옆에 말씀하셨지만 소상공인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일자리라는 게. 관광 산업이나 개발을 통해서 뭔가 부산을 좀 활력 있게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 일자리와 다 연관이 되겠죠. 그 부분은 조금 내용에서 좀 빠져서 좀 시민들이 체감하기에 그 부분은 저희가 문화 관광에 관해서 별도로 한번 정책을 발표할 예정이 돼서 일부러 여기서는 조금 빼놨습니다. 예, 그래서 관광이 매우 중요하죠. 그리고 관광 쪽에 제가 그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만은 부산에 이 관광을 하기 위해서는 그 문화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이 하이엔드의 이 관광을 할 수 있는 하이엔드의 시설과 그러니까 여기 오면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어떤 최고급 시설도 있어야 되고
오페라 하우스도 그런 예가 하나 되겠죠. 그리고 그 대중이 아주 와서 즐겁게 즐길 수 있는 그런 그 문화와 결합된 관광 시설 내지 공간들이 곳곳에 있어야 됩니다. 그 두 축을 통해서 관광 쪽의 일자리, 마이스 쪽의 일자리 창출하는 것은 저도 굉장히 중요한 과제로 보고 아까 스타트업 그 플랫폼을 만드는데 그 관광 마이스가 하나의 영역입니다. 실장님, 박성 기자라고. 네. 방금 공약을 보면 고급 기술 인력 같은 경우는 많이 늘어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이분들이 실질적으로 부산에 정착할 수 있는 거는 좀 부족해 보이거든요. 뭐 이런 일자리를 만드는 건 좋은데 그분들이 그 일자리를 가지고도 계속 부산에 정착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 그래서 지난주에 저게 주거정책에서도 2억 원까지 5년간 후보인 경우에는 지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여기 오늘 보면은 창업과 그러니까 주거와 창업을 연결하는 복합타운을 곳곳에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에 이 살면서 일할 수 있는 또 여가 문화를 함께 즐길 수 있는 작은 것도 있고 좀 큰 것도 있겠죠. 그런 것들을 특성에 맞게 곳곳에 조성을 할 생각입니다. 한 개만 더. 네. 지금 부산은 대기업이 두 개밖에 없습니다. 르노하고 삼성하고 네. 하다시피 네. 한진중공업도 아파트 짓겠다고 배가가 유명하잖아요. 이게 그렇다면 부산에는 지금 현재 국가 공기업이 콘텐츠가 30%만 지금 지역 대학 주진들이 뽑고 있는데 이걸 50% 늘리면 그런 안녕이 작용되지만 그런 정부의 국회에서 통과되지만 그런 부분을 건의해서 부산 지방대학 주지들은 지방에서 50% 이상 공기업을 도와주기 그런 정책을 그 지역 학생 할당제도 저는 중요하다고 보고요. 그걸 늘려가면서 동시에 일정 부분은 부산에서 고등학교를 나오고 바깥에 아까 80%가 우수한 학생들이 외지를 간다 그랬잖아요. 그들이 여기서 고등학교까지 나온 학생들이 다시 돌아올 포션도 좀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지역 대학생들을 줄여서 주는 게 아니고 여기도 늘리고 그것도 조금 더 늘리는 방향으로 해서 이게 소위 브레인의 환류가 가능하도록 인재의 환류가 가능한 시스템을 두는 것도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네. 단순한 질문인데 오늘 그 요주마그룹하고 네. 그 MOU를 맺으셨다고 했는데 오늘 맺은 MOU가 앞으로 보선에서 누가 당선이 되든지 유효한 MOU인지 궁금하고요. 네, 그 저희 정책을 맞습니다. 예. 그리고 지금 향후 2024년까지 이제 2천억 원을 부산 기업, 부산의 창업 펀드를 위해서 조성을 한다고 했는데 1조 2천억 원을 이제 앞으로 향후 5년간 유치하겠다고 하는데 그 역시 부산에 한정해서 1조 2천억 원이 펀딩이 되는 건지 그것도 궁금하네요. 네, 첫 번째는 저의 정책을 제가 되든 안 되든 제 정책을 가져가서 하겠다고 하는 쪽에는 제가 인수인계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 요스마그룹이 지금 부산에 투자를 하겠다는 건 이곳에 투자 매력이 있고 부산시가 이러이러한 여건을 제공을 한다는 데 대한 호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런 것들을 통해서 부산이 투자 가치가 상당히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거는 누가 하더라도 인수인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1조 2천억은 부산에서 하는 겁니다. 부산에서. 네. 예, 이제 질문 없으시면 저희들 오늘 정책 발표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